네, 반갑습니다. 8월 26일 수요일 장중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죠. 양시장 모두 살짝씩 내려간 모습인데요. 뭐 조정이 깊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. 일단은 조금씩 흘러내린 듯한 그런 느낌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얕은 조정은 필수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이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잠깐 반짝 오르고 마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좋은 투자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천천히 오랫동안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 줘야지만이 건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수익도 많이 발생한다.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깊은 조정이 아니라 얕은 조정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은, 자,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전환 규모가 크지 않다라면 용서해줄만 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시장의 지지선은요, 일단은 전일 갭상승을 치고 올라온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장중에 조금씩 이탈하는 것은 큰 문제 없고요. 이 갭상승 시점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지, 그 부분이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갭상승 이 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게 되시면 지금 0.78% 장중에는 1% 넘게 하락세가 좀 보였었죠. 2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긴 한데요.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갭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. 갭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유입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.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면 그 자리, 즉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바로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흐름들만 보시더라도 일단은 저 갭에 대한 유지 그런 것들 또 그 아래쪽까지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하지만 오늘처럼 옆으로 서주는 날에서는요, 대체적으로 이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만, 단기적 상승 이후에 횡보이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더 서주거나 아니면 또 살짝 내려오면서 지지선을 자꾸 테스트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잘못 매수하게 되면 뭐 대세를 좀 그르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과매수 국면 같은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상에서는 상승 추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지만 단기적 변동성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. 이럴 때 뭐 굳이 매도할 이유도 없겠고요. 또 매수를 많이 확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시장 지켜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나오는지 또 갭에 대한 포인트가 지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럼 갭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? 라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. 이 갭 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 지지선은요, 일단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증시가 하락을 방어하는 구간대는 바로 지난번에 만들어낸 이 툼의 저점이죠. 여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상승하기 위한 포지션은 저 갭에 대한 포인트, 즉 2300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죠. 23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까지 이 구간대가 이제 완충작용을 하는 구간이고요. 이 구간대에서 지지만 된다면 주가는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2330 아래로 내려가서 뭐 2300이라든지 또 2200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번 지지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아니라 하락이 어디서 멈출 것인가,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, 조정의 깊이를 가늠하는 그런 지지선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에 대한 연결고리가 계속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갭에 대한 포인트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은 조금 더 힘이 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포인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갭 상승이 나타난 포인트가 815포인트에서 821포인트 정도까지죠. 그 사이 구간만 지켜지게 되면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. 하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 저점권 형성한 구간이겠죠. 785포인트나 781포인트 그 구간대가 저점 구간입니다. 그 구간은 하락을 막아주는
올라가는 구간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많이 대입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굳이 겁먹을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이거 조금 올라가다 마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얕은 조정은 더 건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죠? 네. 자,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, 외국인하고 기관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, 연기금이 오늘은 매도를 좀 치고 있어요. 연기금 매도가 지금 보면 순 매도에서 계속 확장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. 오후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약간 좀,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있죠? 그래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 나오기도 하는데, 아직은 모르죠. 그래서 요 포인트들 조금 더 주시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. 연기금 매도가 계속 확장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서 축소가 가능하게 된다라면 지수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외국인 매수인데요. 외국인 매매는 지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670억 밖에 안 되죠.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. 외국인들 매도가 뭐 1000억 원대 넘어서 1500억, 2000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증시가 대형주 위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외국인 매도가 많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메꿔주는 이런 개인들의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을 일단 유지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그러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 지지가 잘 되게 되면요. 오후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전 시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.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대신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.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구간, 지지선을 확보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수를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시면서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즐기시는 거,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.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금융투자 쪽에서는 2,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긴 해요. 근데 계속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를 더 팔아치우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영향도 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.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고요. 개인들이 다 이런 물량들을 흡수해서 받아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. 네,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죠. 어떤 것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단기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뭐 단기적 반등이 나와서 좋긴 합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자, KNN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네, 오늘은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라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승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. RF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강 MNT 이 보시면은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도 보겠습니다. 외국인들 보면 이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종목들이 좀 달라지죠. 셀트리온을 오늘 순매수하고 있는데 임상 1상에 대한 부분 2상 곧 돌입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뭐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. 여전히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지금은 아직 결정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는 들어오지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카카오나 네이버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. 시젠 이런 기업들은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잘 타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죠. 근데 지금 요 자리 나쁘지 않아요. 네, 오히려 내려갔다라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. 이런 자리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자리고 또 삼성전자를 매매하셨다라면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죠. 네.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시면 좋은데 뭐 당장 오늘은 이제 횡보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어떤 추가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
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세에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그 외에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한국전력도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.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쭉 빼주니까 나쁘지 않죠.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2만원대 초반 이 초입 구간 23,000원, 22,200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한국전력은 바닥만 잡아내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인데 바닥을 잘 잡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. 자, 기관들 거 다시 한번 볼게요. 기관들 것도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역시 1등이고요.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, 현대차, LG전자 이런 쪽으로 매도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황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하진 않아요. 뭐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임도 뭐 아주 나쁘게 나타났다거나 아주 뭐 무섭게 나타났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요. 뭐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종목들 그냥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 HTS나 이런 거 들여다보실 필요 없겠고요. 뭐 일단 틈틈이 한 번씩 짬날 때마다 본인 일 하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장기적 관점은 우상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장중시황 이야기 해드리고요. 장 마감 때 또 뵐 텐데 오늘 오후장까지 느긋하게 또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올리시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마감 시황 때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